어제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여객선이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290명이 실종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포트리 한인사회가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를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시행되는 수정된 뉴욕주 사회복지법에 따라 푸드스탬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 겨울과 다른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뉴욕 일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주도 수학 여행에 나선 고교생들이 탄 여객선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유속이 빠르고 수중 시야가 좋지 않아 구조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소식을 전해 들은 한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 58분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채 2시간 20분 만에 수심 37m 해저로 침몰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오전 8시 52분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전체 승선자를 몇 번씩이나 바꿔가며 종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탑승 인원은 475명이고 이 사고로 인해 6명이 숨졌으며 최소 290여 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고 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179명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그 수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이번 대형 참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한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힘드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미리서 점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ABC 등 미국 주요 방송과 뉴욕타임즈 등 주요 신문도 머리 기사로 사고 발생 수시간이 지나도록 수백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침몰 인터넷판 속보를 통해 이번 참사 생존자와 실종자 파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 의원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를 위해 포트리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인 시의원 탄생이라는 명제를 두고 그동안 대결을 일삼아오던 한인사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 연회장. 올해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와 포트리 한인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반목해오던 한인 대표들이 한인 시의원 당선을 위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이로써 한인 최초로 뉴저지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윤 후보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선 안정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1,500표 득표를 위해서는 포트리 지역 한인 유권자 2,677명의 단합과 투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김영길 선거총괄 위원장은 이제 윤 후보의 승리를 자신한다며 지속적인 한인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폴륜이 시의원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당선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놓고 저희들이 한참 한 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힘을 합하면 당선을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포트리가 재건이 되지 않습니다. 폴륜 후보는 포트리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한인 사회가 그동안 단 한 명의 시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They don't have a representative, so when they have budget hearings, and so they don't have an opportunity to hear what types of issues are important to Koreans, Korean Americans, and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so one of my number one reasons for running for Fort Lee Council is to provide that voice.
하지만 최초의 한인시 의원 탄생을 위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2달이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예비선거를 통과해야 하는데 2명의 현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경합해 승리해야 합니다. 한인들의 몰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한인 후원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한인 사회에 얼굴을 선보이며 친근함을 드러내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누가 정말 한인 사회를 위한 적합한 인물인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이 한인 사회 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선에 도전하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은 어제 박윤영 권익신장위원회 회장과 케빈 킴 전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랑킴주 하원 의원도 지난 14일 스타비스키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사회 친구와 후원자로부터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박 회장과 김 전 후보 외에도 주요 한인사회 인사들의 지지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출마 검토설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출마 발표와 선거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먼저 한인사회의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한인들은 아직 정 회장이 출마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인 스타비스키 의원의 지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이른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과연 한인 사회를 비롯한 플로싱 일원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후보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건강보조식품업체 허벌라이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의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조사에 뉴욕주 검찰청도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단계 방식의 영업 관행에 대해 허벌라이프를 공식 조사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검찰청장도 조사에 동참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허벌라이프의 피라미드 판매 방식은 제품을 판매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을 끌어오면서 돈을 버는 방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편입 인력은 돈을 잃거나 빚에 허덕이게 되고 최상단 회원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도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빌 에크먼과 소비자 단체들이 허벌라이프의 시장 퇴출 운동을 펼치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지만 뉴욕 검찰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보리토 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시 의원들도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강력히 파헤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허벌라이프 측은 자사는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조사가 자신들에 대한 오해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업체로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 등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독립 유통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보태쓰라고 줬는데 엉뚱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담배, 술을 사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주 새 예산안에는 기존 뉴욕주 사회복지법을 수정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법안은 리커스토어, 도박장, 성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에서 푸드스탬프 이용자에게
담배, 주류, 복권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회복지 법안이 오는 5월 말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주류 판매점에서 푸드스탬프 카드를 이용해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50 벌금으로 미약하지만 두 번째는 주류 판매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의 경우에도 첫 번째 적발에서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는 $500, 그 다음부터는 $1000 벌금에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뉴욕주는 푸드스탬프에 포함된 현금 보조 품목을 오용,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푸드스탬프 현금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일명 푸드스탬프 깡으로 거액을 챙긴 중국계 일당 16명이 돈 세탁과 정부 기금 사기죄 등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뉴욕 일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플루는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해 보스턴 등 동북부 지역 일대에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4월 첫 주에만 신종 플루 바이러스로 648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그 주에만 2,500건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고 면역 체계가 형성된 뒤에도 또 감염될 수 있어 보건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플루 시즌이 5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루샷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신종 플루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2009년 3월 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과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나며 마른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구토나 설사, 관절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편 보건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독감으로 인한 65세 이하 사망자가 3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만 명 이상 감염자들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의 고개 운전과 과속은 승객들뿐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과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뉴욕시 택시 업계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차량의 과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뉴욕시 택시 업계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과속 방지 첨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업계에 정보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요청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분야 업계의 의견과 예상 효과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TLC가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은 차량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와 일정 속도를 넘거나 난폭 운전 등을 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는 엔진의 컴퓨터와 전자 센서를 활용해 작동되는 것으로 일부 택시들은 이미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LC의 이번 과속 방지 시스템 추진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입니다. TLC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보 요청 접수 마감 이후 시행이 결정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